안녕하세요. 엘람비탈 박성욱 작가입니다. 지난 9월 3일 덕수궁 한복 인물 촬영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초 도착했을 때 이미 상당히 강한 빛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인물을 정면을 바라보게, 이 장소에서 정면을 바라보게 하고 촬영한다 그러면 뭔가 좀 빛을 다루기가 애매할 겁니다. 특히 인물의 얼굴에는 우리가 처리하기 힘든 그런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보면 빛은 셌지만 사실은 그림자 방향 보는 거죠. 측면광이지만 약간 후사광에 가까운 그런 빛이 있기 때문에 뭐 촬영은 가능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많은 촬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진 보정해 보시면 그렇게 생각보다 적합한 빛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진을 찍을 때 좀 더 압축적으로 찍는 걸 해봐야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해볼 일이 단순화시켜서 사진 찍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이 장소로 갔죠. 자, 단순화를 시키는 방법은 가장 간단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면 가장 단순화, 지금 이 사진, 이런 사진들 보시면 가장 단순한 사진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단순한 사진을 찍다 보면 뭔가 또 너무 정보가 빠져가지고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그리고 특히 이날은 하늘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늘을 조금 살려가지고 촬영하는 그런 방법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런데 덕수궁은 어쨌든 현대 건물을 좀 처리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는 지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나무도 마음만 먹으면 지울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포토샵이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지우기가 쉬운데 제가 설치한 포토샵 2023 버전이긴 하지만 완전 최신 버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현재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현재 버전으로. 하지만 현재 포토샵은 훨씬 더 지우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지우기 위해서 저는 여기서 스팟 복구 브러쉬, 자, 지금 포토샵입니다. 포토샵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지우는 방법도 있구나, 또는 스냅시드에 있는 스냅시드에 지우는 툴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셔도 돼요. 자, 컨트롤 플러스에서 화면 좀 키우고요. 여기서 일단은 먼저 지워보는 거야. 지워보고 잘못했죠. 자, 여기 스팟 복구 브러쉬 해서 지우고요. 안 지워지면 다른 방법을 쓰면 됩니다. 지금 일단 이걸로 지워볼게요. 그렇지만 지금 포토샵 최신 버전에서는 더 쉽게 지워집니다. 이 정도면 양호한 거야. 자, 얼룩진 부분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눌러서 없애주면 거의 감쪽같이 사라졌죠. 여기 건물 굳이 없애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그쵸, 뭐 대략적으로 없애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띠 모양 있는 부분만 조금씩 처리해 주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만약에 정말 뒤에 현대 건물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지워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된다는 사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 사진에서 그림자 방향을 보면 아까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측면광인데 후사광. 하지만 인물이 우리 쪽을 보는 게 아니죠. 얼굴이 이쪽을 가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얼굴에 그림자가 많이 드리워지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모델의 얼굴 방향도 중요하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황에서 굳이 뭐 얼굴을 밝게 할 필요 없지만 여기서 내가 여기 인물을 좀 더 밝히고 싶어요 할 때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필터 들어가서 카메라 로우 필터 들어갑니다. 필터, 카메라 로우 필터. 자, 제가 지금 촬영한 것은 다 JPG로 촬영을 했습니다. 굳이 로우 파일로 촬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요. 왜냐하면 하이라이트가 심하게 날아가는 부분도 없고 노출 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마스크 들어갑니다. 하나, 둘, 세 번째 마스크 가서요. 인물을 따로 선택할 수 있지만 지금 조금 시간 걸리면 사실은 여기서 인물을 찾아줍니다. 어디를 할지 찾아주는데 저는 그냥 피사체 선택할게요. 자, 그래서 피사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인물 지금 주황색 부분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도 선택이 됐는데요.
인물이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이대로 할게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왜냐면 노출만 살짝 올릴 거거든요. 노출만 살짝 0.15 정도만 올립니다. 많이 올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티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0.15 정도만 올렸는데, 자,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아무 변화가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눈동자 모양 꺼서 보면, 껐다가 켰다 보면 확실히 변화가 있는 거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새 마스크 만들기 한 번 더 눌러주고요. 자, 브러쉬 선택합니다. 그래서 얼굴에만 조명을 비춰줄 거예요. 노출은 플러스 1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줄이면 됩니다. 자, 플로우는 50, 패드 100, 밀도 100 이렇게 둡니다. 기본. 자동 마스크는 꺼져 있어야 되고요. 자, 컨트롤 플러스에서 화면 키우고요. 여기서 좀 크게 해서 인물의 조명을 비춰주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비춰줄수록 인물은 좀 더 밝아집니다.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결과를.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전과 후를 보면 확실히 인물이 더 빛나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게 뭐 과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조명을 쓴 듯한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보정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만약에 이제 여기서 뭐 더 보정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데 인물 촬영은 보통 자동 보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동 한번 해볼게요. 자동을 하면 단청이나 이런 부분이 살아나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자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 어두운 영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영역은 원래대로 돌리고요. 근데 단청만 나는 좀 살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 올려도 됩니다. 자, 컨트롤 플러스에서 볼게요. 지금 현재, 자, 제가 인물에서 어두운 영역 올리지 않는다는 말은, 보세요. 어두운 영역이 적으면 인물의 얼굴이 작아 보입니다. 근데 어두운 영역 올리면 인물이 얼굴이 좀 커지는 느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섀도우가 없어지기 때문인데, 자,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도 좀 결을 살리고 하려면 좀 올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따로 분리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좀 우리가 좀 디테일 있게 할 때는 사실 인물과 배경을 따로 보정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어두운 영역 올려도 인물이 크게 얼굴이 많이 커진 느낌도 들지 않고요. 아니면 필요하면 인물의 얼굴만 줄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밝고 화사한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자, 고공의 특징, 여기 단청과, 그쵸? 그리고 붉은색, 주황색 이런 계통, 그리고 하늘도 예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화사한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여기서, 그쵸? 건물을 다 살려주죠. 좀 어둑어둑하게 나왔는데 여기서 건물을 살려주는 겁니다. 조금 HDR식 보정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SNS에는 이 이미지보다는 이 이미지가 더 선호됩니다. 심지어는, 자, 여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색상을 더 향상시키고 싶어요 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정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하늘 단축키 T 눌러서,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 아시면 되고요. 아니면 포토샵 강좌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 포토샵 강좌 온라인 있습니다. 그거 들으시면 되게 쉽게, 이거 정말 별것도 아닙니다. 자, 채도 하고요. 채도 올려줄게요. 그럼 하늘만 이렇게 파랗게 되죠. 그리고 단청만 더 녹색 느낌을 주는데 좀 더 산뜻한 녹색을 주고 싶어요 하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색조 누릅니다. 색조를 올려주면 좀 더 산뜻한, 그쵸, 단청의 느낌이 나고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또 해놓고 나니까 너무 색이 진하다라고 하면 여기서 기본 가서요, 화이기나 채도를 또 줄여가지고 진한 색상을 좀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작업을 하시면 된다. 자, 확인. 자, 지금 포토샵 본판에 다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토샵 본판이 왔고요. 컨트롤 플러스에서 화면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얼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빠르게 보정하기 위해서 필터, 그리고 뉴럴 필터 들어가겠습니다. 뉴럴 필터스 들어가서, 이게 가장 빠르게 인물 피부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뉴럴 필터스 가서 피부 매끄럽게 하고요. 자, 피부 매끄러워졌죠? 흐림 효과, 평활도 좀 올릴게요. 자, 그리고 출력은 현재 레이어에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레이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자, 껐다 켰다 하면 이제 피부가 많이 달라진 게 보이는데, 피부는 부드러워졌는데 눈의 선이라든지 눈썹, 입술이 조금씩 선이 좀
코 이런 부분이 선이 많이 뭉툭해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마스크 누르고요. 마스크 흰색이고요. 자, 검정색 여기 브러쉬 선택하고 검정색으로 바꾼 다음에 살려줄 겁니다. 어디를? 눈썹이라든지 아까 좀 사라졌던 부분, 눈 모양, 코, 입 이렇게만 좀 살려줄게요. 여기 형태 윤곽선만. 자, 그러면 그쵸, 이렇게 좀 부드러워지면서도 형태는 유지되는 그런 이미지가 됐어요.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얼굴이 작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사실은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없는 이미지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100%가 확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형이나 해서 이렇게 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물론 손가락으로 확대해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보통은 이 장면 그대로 볼 거니까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하고, 저는 단축키 F10을 누르면 자동으로 다단계 리사이징이 되고요. 이 이미지는 세 가지 형태로 제 PC에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끝난 거예요. 제가 보정하는 게 그러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보정해서 끝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됐죠? 근데 원본과 비교하면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아까 원본이 이거였잖아요. 다시 원본 띄워볼게요. 거의 비슷한 듯 달라요. 비슷한 듯.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차이가 있어. 그쵸? 이 사진과 이 사진이니까. 그쵸? 좀 다르죠? 더 선명함도 향상된 것 같고요. 색상도 살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좀 레드 계통이 아직 좀 강한 것 같아서 저는 최종적으로 올릴 때 레드를 좀 더 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레드를 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레드를 빼는 방법. 얼굴에서 자, 제가 그날 좀 작은 카메라로 하나 찍은 게 있죠. 자, 이렇게 작은 카메라 찍은 사진이 있는데 얼굴에 레드가 좀 많이 돈다. 얼굴이 너무 붉어요. 자, 이날 날이 더워서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열이 나서 붉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론꽃이나 빨간 꽃 근처에 가면 이 반사광 때문에도 얼굴이 붉어집니다. 자, 이 경우 이제 해결하는 방법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상태에서 자, 포토샵에서 가져온 상태에서 컨트롤 J 레이어 하나 복제하고요. 컨트롤 J 레이어 복제한 다음에 필터, 카메라로 필터 갑니다. 똑같아요, 방법은. 자, 컨트롤 J에서 레이어 하나 더 복제했고요. 필터, 카메라로 필터 왔어요. 자, 단축키 T 누르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 채도 선택한 다음에 얼굴에 대고 낮춰줍니다. 이렇게 낮춰주고요. 너무 낮추면 이거 좀 안 좋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광도 선택해서 광도 살짝 올려줄게요. 좀 밝은 느낌 나도록. 이 정도로 할게요. 자, 확인.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전후 눈동자 껐다 켰다 보니까 얼굴에는 레드 계통 많이 빠졌고요. 얼굴은 밝아졌죠. 근데 한복 색상이 그쵸? 좀 연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Alt 마스크를 합니다. Alt 키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 Alt 키, 맥북은 옵션 키 누른 상태에서 마스크 누르면 효과가 다 사라져요. 여기서 자, 브러쉬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흰색 브러쉬 선택할 거예요. 여기서 요거 누르면 됩니다. 화살표 누르면 되고요. 아니면 단축키 X 눌러도 바뀌어요. 자, 흰색 브러쉬 선택한 다음에 얼굴에 대고요. 자, 보통 이제 불투명도 20에서 30 쓰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건 한 번에 그냥 할게요. 100 해서 한 번에 가도 되니까. 자, 요 정도로. 자, 보면 이제 얼굴만 해결됐죠. 자, 이렇게 보정하는 방법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 하면 돼요. 자, 보정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촬영 포인트만 몇 개 짚어드릴게요. 자, 촬영을 할 때 요번에는 제가 줌 렌즈를 썼습니다. 근데 단 렌즈를 쓰더라도 내가 앞뒤로 움직이면 조금씩만 움직이면 자, 얼마든지 같은 장소인데도 좀 다른 프레임으로 촬영할 수 있다. 자, 제가 여기서 봤던 거는 인물은 별로 안 보고 촬영했어요. 뭘 보고 촬영했냐? 물론 보긴 봤죠. 근데 여기 단청을 여기서 끊을 건지 아니면 단청을 다 살리고 하늘을 많이 넣을 건지 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할 때 물론 결정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내가 또 셀렉할 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양하게 촬영하라는 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 촬영하면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촬영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의 지금 사라졌네요. 방금 사진이 사라졌어. 컨트롤 Z 살아났다. 네. 자, 그래서 같은 장소 지금 몇 초 차이가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 두 개를 한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어떤 사진을 쓸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쵸? 물론 이 사진에서 잘라서 써도 돼요. 이 사진에서 단청 잘라서 써도 되지만 이렇게 되면 좀 더 인물의 압축감, 인물의 표현이 좀 더 두드러질 겁니다. 이것보다는. 그래서 두 개 찍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단순화해서 찍는 거. 그쵸? 제가 여기 우리의 포인트는 배경을 항상 보고 찍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인물 가운데 안 뒀죠. 가운데 안 뒀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봤고요. 자, 단청을 잘라 찍냐, 완전히 잘라 찍냐, 배경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배경을 계속 다르게 촬영하고 있는 것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촬영할 때 이제 이런 거 다 보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옆고지, 그쵸? 반지, 이런 작은 소품들도 디테일하게 표현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피면서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촬영 경험이 많으시면 이제 여러 번 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그런 디테일도 한 번씩 잡아가지고 모델분들한테 부탁해서 예의 있게 부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부탁하셔가지고 잡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다양하게 찍었어요. 그렇죠? 지금 한 장면을 이렇게 찍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물러났죠? 보통은 이제 우리 촬영할 때 찍고 가까이 다가 찍고 또 빠지면 찍고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닿는 저 같으면.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하시면서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장면에서 계속 찍는 것보다 그 줌렌즈가 이럴 때는 좀 유리합니다. 제가 이날은 2470으로 촬영을 했어요. 단렌즈가 좋긴 해요. 단렌즈를 찍으시면 화질도 더 좋아 보이고 뒤에 심도 표현도 때때로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 너무 또 심도가 날아가서 뒷 배경이 그냥 너무 아웃포커스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찍으시는 것도 괜찮고 저는 이거 F8로 찍었네요. 그러니까 좀 배경을 많이 살린 케이스입니다. 근데 너무 배경이 살리면 인물하고 뒷배경이 분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인물과 배경이 거리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F8에서도 이런 심도 표현이 가능하게 됐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배경하고 인물이 딱 붙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F값 낮춰 찍으시거나 단렌즈 찍으시면 오히려 여기가 좀 훨씬 더 뭔가 환상적인 느낌은 납니다. 판타지가 있는 느낌은 나요. 요번엔 제가 이제 그렇게 촬영하진 않았고요.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여기 발 아래 공간이 조금 부족해요. 다른 사진도 몇 장 있는데 그때는 또 인물의 표정이나 이런 부분이 포즈나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촬영할 때 포즈를 일일이 잡아서 찍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여기 발 아래 공간, 우리가 풋룸이라고 합니다. 풋룸이라고 하는데 이 아래 공간을 조금 더 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여기서 공간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드릴게요. 혹시나 질문을 하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내가 이동하면 촬영 장소 기억나시죠? 내가 이동하면 인물이 지금은 여기 중화전 이 사이에 있는데 조금 내가 이동하면 인물을 이렇게 녹색 배경으로 넣을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이동하면 하늘 배경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내가 좀 더 이동하면 정말 복잡한 배경 속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촬영을 하실 때 배경을 좀 생각하시면서 촬영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여기는 조금 더 어둡게 나올 수 있는데 모델이 좀 앞으로 왔을 때 밝아지죠. 여기 대기의 확산감을 받으면 이 자체적으로 밝아진다. 근데 충분히 밝아지지 않으면 뭘로 한다고요? 네, 아까 배웠던 보정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여기 뒤에 그나마 여기가 완전 흰색이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여기가 너무 밝으면 인물의 갈 시선이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앉게 되면 이 장소에서 내가 앉아서 찍게 되면 여기 아까 태양이 강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 요거 보시고요. 이때 이제 빛이 들어오는데 얼굴에 좀 애매하게 들어오는 순간은 피해야 된다. 근데 요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빛의 얼룩이 정말 심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계속 조절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촬영 현장에서 그늘을 조금 더 뒤로 가라, 앞으로 가라. 몇 걸음은 안 됩니다. 몇 걸음도 아니죠. 반보,
반보, 옆 이렇게 하면서 그런 빛을 우리가 컨트롤해서 찍는 거를 보였을 겁니다. 조금 빨리 할게요. 너무 길어져도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촬영했고요. 지금 올라가 촬영한 경우 이 빛을 보세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두고 촬영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배경 뒤에 배롱꽃도 있고, 그쵸? 이거 뭐 건물도 있고 하니까 역광이고, 그쵸? 우리 역광 잘 쓰잖아요. 근데 이 역광은 우리에게 적합한 역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제가 그래서 밑에 그림자를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얼굴, 인물의 얼굴이 그림자가 바닥에 안 보였어요. 어디서? 요 뒤쪽에서는. 그래서 제가 좀 이쪽으로 이동시켰잖아요. 이동시켰는데 여기는 빛의 길이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얼굴이 여기 그림자가 보였어요. 자, 그런 공간입니다. 역광이나 막 찍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찍었고요. 여기서 이렇게 찍다가 여러분들 옆으로 가서 찍으셔도 돼요. 그러면 배경이 달라지죠. 여기서는 이 뒤에 배경 요것 때문에 우리가 찍은 거긴 한데 오른쪽 가서 또 이런 분위기에서도 찍을 수 있었다. 그리고 빛이 되게 이렇게 그림자가 공존하는 곳,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곳은 여러분들이 빛 공부하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 찾으셔서 많이 찍어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느낌을 찾으실 겁니다. 그쵸? 빛의 방향 보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런 빛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청명광의 형태예요. 그쵸? 청명광. 지금 보면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밝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장소에서 제가 그때 갤럭시 카메라로 이렇게 찍은 거죠. 그쵸? 인물사진 효과로 찍은 거예요. 그쵸? 지금 저는 처음부터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찍고 바꾸겠다 그러면 잘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거를 로우키 모노로 두고 어둡게 찍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나온 거예요. 이 장소에서. 그쵸?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그쵸? 여러분들 카메라로도 충분히 찍을 수 있다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이미지까지도 우리가 되게 고급적인 표현을 할 때 사용해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 장소는 너무 쉬운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자, 직접적인 빛이 없어도 됩니다. 이미 이렇게 어두운데도 빛이 한쪽에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자, 빛이라는 것은 강한 빛도 빛이지만 어둠 속에서 스며드는 빛도 아주 훌륭한 빛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촬영하실 때 저는 일단 여기서는 예전에 많이 촬영해가지고 촬영 안 했었는데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은 거고요.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당연히 수직과 수평 잘 맞춰서 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맞춰서 찍은 거 제가 확인해 드렸고요. 공간 찾기, 그쵸? 제가 요때는 빛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라 그랬어요. 얼굴 그늘에 들어가라. 왜냐하면 어중간한 빛이 들어와서 얼굴의 그림자가 이상하게 드리워지면 이거 해결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늘에 세웠는데, 자, 그 그늘이 아주 깊은 그늘이 아닙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깊은 그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깊은 그늘이 아니라 어떤 그늘? 얕은 그늘이다. 사실 여기서, 자, 우리가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쵸? 보시면 여기서 나올수록, 근데 어디는 안 나와야 돼요? 여기 빛은 안 나오고요. 나올수록 얼굴이 좀 더 밝아집니다. 그러면 조명 없이도 밝은 느낌을 촬영할 수 있어요. 이날 빛이 워낙 좋아가지고 한 이 정도 서도 빛이 제대로 얼굴에 받더라고요. 왜냐면 여기가 좀 괴활지였거든요. 그렇게 많이 막힌 공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많이 막힌 공간에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가까운 그늘인데 가까운 그늘 촬영하시면 누구나 쉽게 촬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찍어봤고요. 자, 이거 사람 지우는 것도 쉬워요. 그래서 자, 요것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나머지는 쉬우니까. 자, 수직 수평 맞춘 것부터 해볼까요? 살짝 흐트러졌죠? 자, 여기서 도형 가서 보면 오토 자동 있습니다. 자동으로 수직 수평 맞춰볼게요. 딱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요것보다는 요게 좀 더 수직과 수평이 맞아 있는 느낌이 들죠? 자, 기본에서 일단 자동 한번 눌러볼 거예요. 근데 자동 안 쓸 것 같긴 한데, 자동 누르고요. 그쵸? 너무 세죠? 너무 밝아요.
그 녹색 느낌이 보기가 싫죠. 낮출 겁니다. 노출 낮추고요. 자, 뭘 보는가 하면 인물이 여기서는 이렇게 밝으면 밝아져요. 근데 우리는 인물을 밝게 찍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뭘 찍으려고 한 건가 하면 빛을 찍으려고 한 거예요. 어떤 빛? 인물을 타고 흐르는 빛. 요걸 이제 림라이트라고 합니다. 요 림라이트를 촬영하기 위해서 둔 거지, 인물 자체, 얼굴을 예쁘게 찍기 위해서 촬영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요런 사진은 망치게 됩니다. 그냥 나는 빛만 잘 표현할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명료도 올려도 돼요. 명료도 올리면 명료도가 부분 대비거든요. 더 살아납니다. 그쵸? 빛의 이 느낌이 더 많이 살아나요. 이 녹색이 정말 보기 싫다 그러면 녹색을 빼도 되는데, 뒤에 이 단층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둬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이렇게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건가 하면 단축키 K 누르고요. 꼭 안 하셔도 해요. 이거는 조정 브러쉬 이용해서 녹색의 느낌이 조금 애매한 느낌 같아가지고 여기서 마젠타를 올릴게요. 그럼 녹색이 빠지거든요. 자, 마젠타를 올린 브러쉬로 이 부분을 칠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녹색을 좀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쵸? 채도를 빼도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빼보고요. 그 다음에 채도를 빼면 돼요. 이렇게 채도를 빼면 이런 느낌이죠. 채도를 좀 빼는 느낌도 괜찮은 것 같죠. 채도를 너무 빼면 그냥 무채색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미지가 좀 보기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 부분도 없애도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크롭 도구, 자르기 도구 눌러가지고 조금 빼겠습니다. 다 빼는 것보다는 이 정도로만 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죠. 집중력도 더 생겼고요. 저는 이 바닥의 질감도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의 질감까지 더 살리겠다 그러면 K 누르고요. 바닥의 질감을 보고 찍은 거니까 여기서 명료도 100. 그래서 바닥의 질감 여기 칠해줄 거예요. 이렇게 칠해주고요. 근데 질감이 잘 표현되지 않으면 여기서 밝은 영역 낮춰요. 너무 낮추면 빛 들어온 느낌마저도 없으니까 살짝만 낮추고요. 이 정도로 하면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바닥의 질감 보이죠? 이렇게. 네,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쵸, 차이가 있잖아요. 그쵸, 질감 다 살아났잖아요. 자, 여기 할게요. 자, 여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기 뒤에 인물 제가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지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브러쉬 누르고요. 스팟 복구 브러쉬. 요즘에는 더 잘 지워져요. 요즘에 포토샵은. 자, 한 번에 다 지우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지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큰 대상들은 조금씩 지우는 게 나아요. 그쵸, 잘 지워지고 있죠?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지우자. 한 번에 지우지 말고. 자, 뭐 이 정도면 우리가 모릅니다. 그쵸?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티도 안 나요. 자, 뒤에 이런까지 민감하게 보시는 분도 있죠. 있어도 상관없는데, 자, 한 번에 지우고 안 되면 부분 지우면 돼요. 한 번에 지워지죠, 이거는. 왜냐면 복잡한 대상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워주면 깜짝같이 지워졌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더 할 수도 있지만, 자, 더 할 수도 있지만, 집중력이 있으려면 사실 더 잘라내면 집중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또 그렇게 찍은 게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는 좀 이렇게 좀 많이 살려서 찍었어요. 많이 정보를 두고 찍었다.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F10 해서 저는 저장할 거야, 이 사진. 자,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쵸? 우리가 찍은 것은 빛이다. 그쵸? 인물이지만 어쨌든 빛입니다. 그쵸? 그리고 옆꽂이도 이쪽에 딱 있고 하니까 디테일이 제대로 표현된 것 같아요. 부채 들었을 때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자, 그런 식으로 저 지금
제가 혼자 이렇게 떠들다 보면 30분, 1시간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촬영법, 그리고 보정법, 그렇게 좀 같이 알아봤습니다. 또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엘란비탈 박승욱 작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